8. 플라톤의 국가, 플라톤. 이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을 읽고 소로가 고전 읽기의 현명함을 극찬한 것을 알게 되어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읽을 당시의 내게 플라톤의 대화편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양서라고는 읽어본 적이 없던 무지몽매한 청춘이 거대한 지적 체계를 접하게 됐는데 그때의 느낌이 어땠겠는가? 국가를 읽고 있으면 플라톤이라는 훌륭한 제자에 의해 소크라테스가 살아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던지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양서는 여유가 있고 한가한 상태에서 읽어야 좋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당시에 25살이 막 되었던 내가 겨울 방학 내내 이 책을 끼고 살았음은 물론이다. 알 듯 모를 듯하며 나는 플라톤의 대화편에 깊이 빠져서 지냈다. 제목이 국가이지만 그 뜻은 정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근본과 본질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플라톤이 전하는 철학책이다. 그 방법을 대화를 통해 주고받는 설정으로 해놓아 현장감이 한층 살아났다. 훌륭한 나라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그런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답한다. 2400년 전에 이와 같은 물음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젊었던 내게는 커다란 지적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철학이란 말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임을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당시의 내게 정말 멋진 책이었다. 의술이나 조타술의 경우 그 기술의 시혜를 입는 약자들을 위한 것이듯 치술도 그 자체가 약자인 피지배자들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 책은 시작한다.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 선생, 그 밖에 다른 어떤 다스림을 맡은 사람이든 그가 다스리는 자인 한은 자신에게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다스림을 받는 쪽, 그리고 자신이 일해주게 되는 쪽에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오. 또한 그가 말하는 모든 것도, 그가 행하는 모든 것도 그쪽을 염두에 두고서 그쪽에 편익이 되고 적절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하고 행하오. 이와 같은 소크라테스의 열변을 들어보라. 당시의 청춘이었던 내가 어찌 이 책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질병도 막는 데 있어서 능한이면 이 사람은 몰래 병을 생기게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능하겠죠? 역시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당시에 이 구절을 읽고 기술을 지식과 기술을 선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일세. 훌륭한 사람들이 정작 통치를 맡게 될 때는 그런 벌을 두려워해서 맞는 것으로 내겐 보이네. 이런 문장은 그 시절에 나는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때의 소크라테스에게서 느껴지는 명석함은 상상하기도 벅찼다. 만약 훌륭한 사람들의 나라가 생긴다면 그러한 나라에서는 마치 오늘날 통치를 맡으려는 것이 싸움거리가 되는 것처럼 서로 통치를 맡지 않으려는 것이 싸움거리로 될 것 같기에 말일세. 이 역시 훌륭한 통찰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은 행복하되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오. 이 책을 읽으며 소크라테스의 언변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는 어찌 보면 싱겁고 단순한 이 사실이 당시의 내겐 너무나 절묘한 비유로 들렸다. 소크라테스가 이처럼 명확한 말을 쏟아내는 이유에 대해 책에서 어느 제자가 이런 표현을 썼다. 그건 선생님께서 다름 아닌 이 문제를 고찰하시면서 온 생애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철학자다. 인생 전체를 옳고 그름과 좋은 삶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 물으면서 평생을 보냈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 그것이 올바르게 되려면 우리는 스스로 하는 일과 하루에 쏟고 있는 일에 온 마음과 열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마음도 가장 용감하고 가장 분별 있는 경우엔 외부의 어떤 영향이 그걸 흔들어 놓거나 변화시킬 가능성이 가장 적지 않겠는가? 역시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훌륭한 것은 자신을 바꾸려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인 이유는 가능한 한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아름다우며 훌륭하여서 언제나 단순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장이 당시에 내게 꽂힌 이유가 있다. 보통의 사람이 요즘 읽으면 너무 단순하게 들릴 텐데 그때의 청운을 품을 법관의 꿈을 키워가던 나는 이런 말들이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왔다. 지금 나도 돌이켜보면 25살 청춘의 희망사항 같았지만 당시에 절실했던 내게는 플라톤의 글은 대단한 통찰로 빛났다. 각자는 자기 나라와 관련된 일들 중에서 자기의 성향이 천성으로 가장 적합한 그런 한 가지에 종사해야 된다는 것이었네. 내가 말했네.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었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제 일을 하고 참견하지 않는 것이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들 하는 걸 듣기도 했고 우리 자신도 몇 번이나 말하기도 했네. 그러니까 위의 말은 타고난 적성에 맞는 일을 맡아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자가 말한 대로 자신의 직분에 있지 않으면 그 직위의 일에 관해서 논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진실로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젊어서부터 줄곧 모든 진리에 최대한으로 이르고자 하네. 그리고 그런데 선천적으로 기억력이 좋고 쉽게 배우며 고매하고 정중하면서 진리와 올바름, 용기, 그리고 절제와 친구이며 동족이 아닌 한 결코 아무도 능히 종사할 수 있게 될 수 없는 그런 일을 자네가 비난하는 경우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는 누구나 소크라테스에게 펀치 한 방을 먹게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좋은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야 가능하다. 이것에 대해 플라톤은 10세 때 시가와 체육을 교육하고 20세 때 산술, 기하학, 화성학을 익혀야 하며 30세 때 변증술과 35세쯤부터 50세까지 실무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50세 이후부터는 철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플라톤이 보기에는 스승에게서 이렇게 배워 이것이 훌륭한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이었다.